안녕하세요. CGMSK의 신백호입니다. 우선 CGMSK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CGMSK는 CG 마트리오시카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아이원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문영우 실장님, 그리고 베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백호, 일렉트로닉 헬멧 대표 김원기, 이렇게 실장님 3명이서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이기도 해요. 소개한 김에 베고 클래스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할게요. 베고 클래스는 모션 그래픽과 캐릭터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현재는 시네마 4D 그리고 지브러시를 활용한 캐릭터 제작, 그리고 모션 그래픽 포트폴리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셋이서 같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두 분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는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모션 그래픽에서 중요한 모션감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프로젝트 폴더 트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 영상 밑에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풉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폴더 트리가 있는데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때 폴더 트리를 구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폴더 트리 체계 구조를 짜고 시작을 하나요? 아마 대부분의 실무자분들은 다 프로젝트 폴더 트리를 만들고 구성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 개념이 날이 서 있지 않으신 분들은 폴더 트리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히 하지 않고 느낌 가는 대로 폴더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폴더 트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프로젝트 폴더 트리를 구성하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이거와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 본인만의 다른 폴더 트리를 구성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샘플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안에 실제 폴더 트리 구조를 짜놨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는 3D 그래픽스, 모션, 그리고 아트워크, 도큐먼트, 레퍼런스, 아웃풋, 소스, 이런 식으로 폴더를 구성해 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 샘플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3D 그래픽스, 모션, 아트워크, 도큐먼트, 레퍼런스, 아웃풋, 소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3D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3D 그래픽 프로그램의 씬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모션은 말 그대로 어떤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툴별로 폴더를 만들지는 않고요. 이제 약간 분야를 좀 더 크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3D 작업을 하는 곳은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맥스 유저다. 맥스 파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C4D 파일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고, 마야 유저시면 마야 파일이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3D 원본 파일들이 저장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3D 원본 파일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텍스처 파일들, 그리고 3D 파일 같은 경우는 한번 저장을 하실 때 중간중간에 넘버링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 계속 넘버링하면서 저장을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씬이 많아지고 하면 파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넘버링 했던 예전 버전들은 올드에 나중에 중간중간에 넣어줘서 여기는 최신 버전만 남기는 걸로 작업을 구성을 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한 게 3D 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3D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처음부터 3D 소스를 다 만들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소스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운받은 그런 3D 파일들은 먼저 여기에 폴더별로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씬 파일들만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외부에서 받은 3D 파일들은 이 3D 소스에 들어가서 내가 받았던 3D 소스가 뭐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션 폴더가 있는데요. 이 모션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에펙이나 프리미어 아니면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넣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에서도 각 프로그램마다 사용되는 소스가 있을 텐데 그 소스를 담는 폴더가 같이 존재하고요. 좀 특이한 게 여기 에펙 파일이 하나 있죠. 이 에펙 파일은 왜 있냐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폴더 트리 구조를 제가 짜놨어요. 그래서 에펙을 여시면 여기서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에펙 작업하실 때도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에 푸티지들을 정리를 안 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폴더 트리를 짜주는 게 좋은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로
샘플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이걸로 저는 이제 에펙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폴더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콤프, 이미지, 시퀀스, 무비, 그리고 A, 사운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에펙에서 프로젝트 패널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를 고민하신 분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거를 씬별로 구성을 할까? 아니면 어떤 날짜별로 구성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버전별로 구성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고민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계속 양쪽에 뭔가 겹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하게 각각의 성질별로, 파일들의 성질별로 저는 구분을 해놓기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작업했던 파일을 한번 열어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일부 구분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막 쌓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MOV죠. MOV는 영상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콤프는 모든 콤프를 다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미지들, GIF, TIFF, PNG, JPG 그런 것들 모두 이미지를 여기 넣는 거고, 여기는 이미지 시퀀스를 넣는 곳이고, 여기는 영상을 넣는 곳이고, 여기는 사운드를 넣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MOV 파일은 무비에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이 나레이션 사운드 파일은 사운드 폴더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시퀀스 파일이니까 시퀀스, 이것도 영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이 레이어라는 거는 보통 PSD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폴더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건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모두 영상이니까 무비에, 그리고 요거는 에펙 파일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뭐 여기 소스 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볼까 뭔가? 네, 뭐 이런 간단한 에펙으로 만든 소스 파일들 있죠. 그런 소스 파일들을 이제 에펙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다른 에펙 파일에서 또 이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는 곳이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거는 또 뭔가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보면 여기 뭐 이미지와 폴더로 되어 있네. 그럼 얘네들은 이미지에 넣어주고, 이거는 콤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얘네들도 모두 이미지, 그 다음에 이건 솔리드는 원래 있는 거니까 냅둬야 되고, 스페셜 패스는 그 AC 파일 불러왔을 때 있는 건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콤프들, 얘네들은 콤프에 당연히 넣는 거고요. 자, 여기도 레이어스는 이것도 역시 PSD 파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미지죠. 그럼 얘네들과 여기 모두 다 같이 여기 이미지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콤프, 얘는 이미지, 얘도 이미지. 어때요? 순식간에 다 정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깔끔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다르게 두는 건 뭐냐면, 콤프들을 다 모두 여기다 넣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다루는 콤프 있죠. 그거는 저는 특별히 여기 앞에 별표나 어떤 느낌표 같은 이름을 앞에 특수기호로 붙이고 파인 아웃풋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앞에 특수기호로 붙이면 제일 위로 올라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 뜻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파인 아웃풋을 이제 열면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에펙 폴더, 모션 폴더는 구분이 돼 있고요. 이거와 똑같이 이제 소스에 들어보면 여기 이미지 시퀀스, 무비, A, 사운드, 아까 전에 그 에펙에 있던 그 폴더 트리 구조랑 똑같이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해놓습니다. 그래서 에펙에서 사용할 이미지들도 여기저기서 막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쪽 안으로 분류를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아트웍 폴더가 있죠. 아트웍 폴더는 먼저 영상 작업을 하기 전에 스타일 프레임을 잡게 될 텐데, 그 스타일 프레임을 잡을 때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에도 올드 폴더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쭉 작업을 하시다가 아트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버전이 최종 버전으로 남을 텐데, 그 다른 디자인 시안 작업들,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올드에 저는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큐먼트 폴더가 있죠. 도큐먼트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랑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서 파일들을 받게 돼요. 그 문서 파일들을 정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획서, 견적서, 혹은 어떤 도면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레이션 파일, 그런 여러 가지의 문서화된 파일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쪽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파일 이름들을 이제 적으셔야 되잖아요. 특히 도큐먼트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날짜별로 좀 저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서의 규칙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날짜, 파일 이름, 그리고 버전,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만일 기획서 파일인데 세 번째 기획한 파일이다. 근데 오늘 날짜가 지금 보시니까 10월 11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201011 이렇게 6자리 숫자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구분을 하실 때는 저는 언더바를 씁니다. 그래서 언더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획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버전, 그래서 버전 01 그리고 02, 이번엔 세 번째니까 03이 되겠죠. 그러면 기획서 파일은 뭐 PPT나 PDF 파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좀 더 구분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만일 다른 클리언트에서 보내주셨을 때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파일 이름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파일 이름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모션 작업하시면서 레퍼런스 영상 모으시죠? 레퍼런스는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레퍼런스들을 모아주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았던 레퍼런스 그런 것들 가끔씩 다시 보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놔두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01 언더바 이미지 그리고 02 언더바 뭐 MOV 이런 식으로 이미지 레퍼런스 그리고 영상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을 때는 그냥 여기 한 곳에 다 넣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폴더가 있어요. 아웃풋 매우 중요한 폴더죠. 자, 그래서 이 아웃풋 폴더는 이제 내가 중간에 아웃풋을 내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기 전에 먼저 담아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웃풋을 폴더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 작업이라는 거는 한 번의 수정도 없이 끝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이 여러 버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아웃풋들은 계속 여기에 히스토리화 시켜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역시 아웃풋 파일 이름 같은 경우도 앞에 날짜, 파일 이름, 버전으로 저장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웃풋을 보낼 때 영상 파일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개의 파일로 조합해서 보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폴더를 하나 생성시켜서 오늘 보내시는 거라면 201011,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버전 01,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뭐 1차 시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보냈고 이게 몇 번째 버전이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히스토리화해서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가끔씩 그러실 때가 있어요. 버전을 제가 수정사항이 계속 나와서 한 10가지 버전까지 제가 아웃풋을 냈다고 쳐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한 10번째쯤에 그 전에 한 5번째 보낸 것쯤에 그때 했던 그 내용으로 그냥 가도록 하죠 라고 다시 되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미리 보내놨던 것들을 모두 지워버렸다면 그러면 다시 확인하기가 좀 애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계속 보낸 아웃풋 파일들도 계속 히스토리화 시켜서 놔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폴더가 있네요. 소스 폴더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파일들, 그걸 저는 소스 폴더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먼저 대표적인 것들은 저는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메일로 저한테 어떤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게 디자인 자료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문서 자료가 올 수도 있고 사운드 자료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좀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다 모두 다 폴더화 시켜서 날짜 이름 적고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를 적고 폴더화해서 여기 모두 쌓아둬요. 일단은 쌓아두고 여기서 이제 사용될 문서 파일들, 디자인 파일들 같은 거를 다시 이쪽에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소스 폴더는 중복이 되더라도 그대로 받은 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파일 이름 아까 도큐먼트 파일을 이름 바꿔서 저는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놨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원래 보냈던 파일 이름을 얘기했을 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좀 중복이 되지만 그렇게 큰 용량차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히스토리화 시켜서 이쪽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폰트 폴더를 하나 전 여기에 놔둬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폰트들 조금 귀찮긴 한데 그 폰트 파일들을 모두 이곳에 저는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게 은근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한번 윈도우를 밀었어요. 그래서 폰트가 다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폰트를 사용했는지 찾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하는 것들은 폰트에 좀 귀찮더라도 끝날 때쯤에는 이곳에 폰트들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폴더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이거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도 폴더 트리를 짜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본인은 이거를 기점으로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본인의 그런 입맛에 맞게 폴더 트리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폴더 트리 구조를 짜는 건 중요하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